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원 선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AI로 논문을 써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도 생성형 AI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생성형 AI의 시초급이라고 할 수 있는 챗GPT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뭐 리튼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음악 같은 걸 생성해 주는 수노라든지 이미지나 그래픽 같은 생성해 주는 나노바나나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생성형 AI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활발하게 쓰는 이 생성형 AI를 논문에 적용해도 될까요? 논문 쓰는데 활용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감추고 터부시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니 어떻게 그것을 계속 가로막기만 하겠습니까? 기술은 정말 고도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농경사회나 산업화 사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나 트렌드를 억지로 막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과도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쓸 사람은 쓰고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은 안 쓰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개인이 쓸까 말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쓰되 쓰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쓰되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썼다면 어떻게 처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이것들에 대한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AI 쓰면 부정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지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사용했다면 그 출처를 어떻게 밝혔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AI를 잘 썼다라는 것은 이 훌륭한 도구를 통해 내 논문 주제 이건데 써줘! 이게 아니라 내가 쓴 문장을 가다듬었다든지 맞춤법을 체크를 했다든지 문단의 구성이나 논리 흐름이 맞는지 확인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한다든지 연구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나누어 본다든지 또 영어 번역 같은 것들이 맞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용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AI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 논문 하나 써줘. 이 주제로 서론 써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실제 적발 사례 같은 것들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논문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 과정이나 또는 졸업 이후에라도 이런 허위 문헌을 생성하거나 표절, AI를 통해서 대필한 정황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논문이 철회됩니다. 학술지의 경우에는 논문 실적이 사라지는 경우이고요.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석사, 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완전히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좀 더 심각한 거는 AI도요. 자기가 완전히 창조하거나 창작하지는 못해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학습을 한 자료를 가지고 얘가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어떤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고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저 서론, 결론 AI로 썼는데 교수님한테 걸려요? 교수님이 알아볼까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알아보세요. 왜냐?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더 많은 논문을 썼고 읽을 줄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수 아닙니까? 이 문장이나 논리가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AI로 쓴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출판이 되었고 안 좋은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썼는가 AI가 썼는가는 약간 단순하게는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글씨 패턴, 글 쓰는 패턴이 딱 AI스러워. 이런 것들이 보여요. 대표적인 사례로 표절을 걸러내는 카피킬러 같은 사이트,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를테면 구글 스콜라, 구글 학술 검색 또는 리스 같은 사이트에 원래 발표가 되었던 기존의 선행 연구라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5어절 또는 6어절 이상이 같은 논문이 나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논문 표절이에요. 근데 AI, GPT 표절은 이 글이 다른 선행 연구에서 그대로 있던 논문을 뺏겼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이거 챗GPT 등의 생성형 AI가 글 쓴 것 같은지 확인해줘 라고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는 있어요. 근데 다만 GPT 킬러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직까지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GPT가 쓴 것 같아. 생성형 AI가 쓴 것 같아. 라고 진단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GPT 킬러가 GPT가 썼는지를 100% 걸러낼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PT 킬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내라고 하는 학교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GPT 킬러 결과를 보지 않네? 라고 해서 그럼 50%, 60%, 80% 돼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걸러낼 정도면 교수님이나 박사급 이상의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미 이건 사람이 쓴 글이 아니야 라고 뭔가 느껴진다라는 거, 육안으로 보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걸려버리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후배님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쟤는 또 GPT로 썼겠지. 쟤는 또 그냥 생성형 AI에다가 썼겠지. 이렇게 좀 믿을 수 없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논문을 잘 써나가거나 지도받거나 심사받고 통과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학원 선배로서 AI는 쓰지 마세요. 그거 비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계산기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3 더하기 5를 했는데 정확한 계산기라면 8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7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가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7이라고 답이 나왔을 때 나 그렇게 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GPT가 잘못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을 몰랐을 때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원리,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빠르게 뭔가 그 결과치를 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썼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원 다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글 쓸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잘 쓰기 위한 약간의 조교, 조수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잘 썼다, 제대로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논문에다가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질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예요. 첫 번째, 질에 대한 문제는요. AI를 통해서 논문을 쓰게 시키면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여요. 근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하고 진짜 좋은 논문은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그 쓰기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것부터 배워서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것부터 배워서 글을 써버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진실 구분을 못한 채 그냥 그것이 좋은 글처럼 보인다. 나는 그 정도의 눈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AI를 명품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명품을 계속 사서 나는 명품에 대한 식견이 있고 나는 어느 정도 그 명품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그러면 짭퉁을 우리가 가름해낼 수 있어요. 아, 이거 짭퉁이에 딱 봐도 박음질 이상해. 아, 로고가 삐뚤어졌네. 디테일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명품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맨날 짭퉁만 사봤던 사람은 그냥 A급 짭퉁, S급 짭퉁이 명품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어색한 건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논자를 알고 글을 쓸 줄 알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AI로 그럴싸하게 하려면 뭐 하려고 갔어요? 그냥 학부 졸업하고 전자책 쓰시면 되는데. 그쵸? 그 논문을 쓸 줄 알고 내 논리,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펼치는 글을 써보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그런 훈련을 하려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하고 석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얄팍한 기술이나 기능만 먼저 배우는 것을 시작한다면 정말 진정한 연구자로서 거듭나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 질이 굉장히 낮은 글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좋은 글인지 이상한 글인지 가늠을 못하니까 생성형 AI한테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프롬프팅을 주입하면서 더 나은 글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질의 글들만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여길 넘어가지 못하니까 졸업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건 진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차분히 공부를 하고 그런데 좀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르게 그 위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도움을 간단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AI를 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윤리예요. 연구 윤리. 논문의 저자는 AI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겠죠. 충분한 검토 없이 여러분의 연구인 것처럼 제출을 한다면 당연히 연구 윤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아직까지 생성형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논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것처럼 API 칠판에 형식을 그대로 갖춰서 야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이거 레퍼런스 써 이거 인용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기를 칠 때도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리스나 구글 학술 검색에서 찾아보면 그런 논문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AI가 주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논문에다 쓰고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는 남을 통해서도 검증되어야 되지만 내 스스로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 활용했는지, 어떤 규정을 따랐는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밝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논문을 쓸 때 AI를 활용해도 될까요? 네, 활용하셔도 되지만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라는 거. AI는 앞으로 더욱더 발달할 것이지 없어질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AI는 여러분들의 연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독립적인 연구자는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질과 윤리라는 두 개의 축에서 여러분들이 AI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AI를 논문에 활용해도 되나요? 를 주제로 대학원을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생활하시면서 또 논문을 쓰시면서 정말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기도 오프라인의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조금 애매하거나 민감한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요. 우선적으로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대학원 선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